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역삼동에 제 개인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찍고 책도 쓰고 작은 사진 스튜디오도 만들고 제 개인적인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구독자분들 초대해서 차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가구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입니다. 프로브님의 댓글인데요. 자, 대리님은 남 뒷담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제가 제 3자로부터 내 친구가 나를 엄청 나쁘게 씹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데 어떻게 해결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를 뒷담화할 때 연을 끊는 게 맞는 건지, 자,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저를 뒷담화할 게 뻔하지 않을까요? 자, 대리님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뒷담화. 자, 할 이야기 참 많죠. 자, 한마디로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인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살면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해요, 뒷담화. 야, 뭐 철수 요즘 잘 나간다며? 요즘 돈 잘 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야, 그런데 걔 철수 있잖아. 걔 좀 그렇지 않냐로 시작해서 이제 근황에서 뒷담화를 넘어서 흉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를 뒷담화한다. 그러면 일단 들어요. 들은 다음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는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랑 그 친구가 현재 어떤 사이인가, 뭐 친한 사이인가 나쁜 사이인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친구가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라운지바 총괄 매니저 할 때 이야기인데 주방장이었던 애가 실제로 한 이야기였어요. 나랑 동갑이라서 이제 친구 먹고 친하게 지내던 애였는데 그때 라운지바가 총 4개 정도 있었고 공동 대표가 3명인가 있었는데, 야, A 대표님 있잖아, 너 그거 알아? 야, 얼마 전에 사기쳐서 감옥 갔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나왔대.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쓰레기 양아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야, 진짜야? 누가 그래? 그건 좀 말하기 그렇고 아무튼 진짜 감옥 갔다 왔대. 그러니까 너가 직접 본 건 아니지? 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누가 말을 했는지도 말 못하고 너가 눈으로 확인도 안 한 사실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하면서, 야, 진짜야? 내가 왜 뻥을 치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알았어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궁금하긴 하니까 감옥에 갔다 왔던 그 A 대표하고 친하게 지내던 다른 라운지바 총괄 매니저 형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형, 혹시 A 대표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누가 얘기하는데 A 대표님 사기쳐서 감옥 갔다 왔다고? 뭔 소리야.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면 됐어요. 알겠어요. 야, 누가 그래? 누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주방장 친구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뭔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친구가 말을 했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애는 왜 나한테 뻥을 친 거지? 무슨 의도로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제 아예 잊고 있었는데, 근데 일주일 뒤에 라운지바로 이제 그 A 대표님이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저를 되게 예뻐하고 그런 사람인데 술에 잔뜩 취해서 와서 저를 이렇게, 야야 일로 와봐 하면서 저를 앉히더니, 그래서 앉았는데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야, 이 마셔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도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술 강요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빠서, 왜 오랜만에 오셔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야, 이 싸, 내가 네 친구냐? 내가 편해? 하면서 막 시비 거는데, 내가 더 이상 상대하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표님 지금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일 술 깨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딱 일어나서 가니까 막 쌍욕 날리면서, 야, 난 네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네.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말대꾸하고 너 일로 안 와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오는데, 이제 다른 직원들이 겨우겨우 말려서 어떻게 해서 이제 데려불러서 이제 보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었나 하면서 뭐 내일 술 깨면 다시 이야기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또 술 마시고 와서 똑같이 시비를 거는 거야.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네, 뭐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네 막 그러는데, 너무 짜증나서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때가 마침 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을 알아보고 있던 시기라서 뭐 그렇게까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A 대표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뭐 현규야,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 대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그 대표님이 사기쳐서 감옥 갔다고 저한테 거짓말했던 그 주방장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상훈입니다. 상훈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대표의 뒷담화를 까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그러니까 그 대표한테 가서는 내가 여기저기서 그 대표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 영업방침에 문제가 있네, 뭐 사업
사업도 잘 못하네, 부모 잘 만나서 돈만 많네, 이런 식으로 내가 험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대표가 나한테 불만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대표가 사기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상훈이가 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대표가 나를 너무 괘씸하게 생각해서 술 마시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건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상훈이가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달해서 이런 오해들이 생긴 거였고, 지금은 그 상훈이를 해고했다, 너 다시 가게로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때 상훈이한테 열받는 게 아니라 그 대표한테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전달한 놈도 잘못이지만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부하내동하는 인간도 나쁜 거니까. 아니, 대표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나한테 먼저 사실 확인을 하시고 화를 내든가 말든가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만 듣고 술 마시고 나한테 달려와서 욕하고 시비 걸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제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해버렸어요 그냥. 뭐 그랬더니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상훈이란 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가스라이팅.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 가스라이팅 이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제가 많이 당했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그 친구는 왜 저를 가스라이팅 했을까요? 뒷담화 까고. 이건 다른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원래부터 저를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를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오랫동안 그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했고 그 라운지바의 총괄 매니저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다른 가게에서 스카우트돼서 오니까 꼴보기 싫었겠죠. 제가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기고 약간 박보검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나랑 그 대표님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또 실수했던 건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라운지바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물어본 거였어요. 원래 사람의 말이라는 게 전달되면 뜻이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데 제가 실수한 거죠. 정말 대표님이 사기쳐서 감옥 갔다 왔어요? 이걸 물어본 이야기가 와전돼서 내가 마치 그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옮겨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거기에서 듣고 읽고 끝을 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누구한테 사실 확인하고 전달하는 순간에 그 소문의 가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결혼하신 분들 만약에 와이프가 시어머니 흉을 본다든가 뭐 어머니가 와이프 흉을 본다면 절대로 그거를 서로 전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듣고 끝내고 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에서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우연히 나오는 그 제3자들의 뒷이야기를 우리들은 흔히 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씹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남을 험담하거나 이야기를 퍼나르는 이런 인간들을 진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어떤 친구에게서 일어나는 뭐 불행한 면이나 뭐 창피했던 점, 뭐 약점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걸 또 가공하고 MSG 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서로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언제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와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야 누가 그러는데 너 되게 싸가지 없대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나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라면서 전달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를 험담하고 나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퍼뜨릴 거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동조를 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이 모이면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같이 모여서 누군가를 합심해서 뒷담화 까면은 뭔가 서로 통하는 것 같고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그걸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비밀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소문난다면 기분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남의 험담에 동조하고 싶으신가요? 있잖아, 철수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티나지 않게. 뭐 손절할 필요 없어요. 뭐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뭐 날씨 이야기나 뭐 스포츠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누군가의 사이를 멀어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도 꺼리낌 없이 하고요. 흠잡을 게 없다면요, 그 만들어서라도 할 놈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건요, 미끼를 던져붙는 거예요. 미끼를 물어라 해서 그 친구의 의도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고 흥분해서 뭐 그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제 안 봐야겠네? 그 친구는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멘탈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대방이 의도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게 최고예요. 야 형규야, 철수가 너 뒷담화 엄청 까더라. 걔는 진짜 왜 그러냐? 그래? 응? 자, 이렇게 반응해버리면요, 이런 친구들은 멈칫하고 놀래버려요. 왜 반응이 없지? 그 친구가 또 미끼를 던져불면 맞다, 오늘 축구 몇 시에 하냐? 하면서 말을 돌려버리세요. 자, 이런 애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 주방장 친구의 예처럼 나랑 그 대표랑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좀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주면은 이 친구가 나랑 더 가까워지겠지? 혹은 뭐 내가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자, 뒷담화 그건 너무나 흔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뭐 손절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뭐 그런 식으로 손절하고 들면요, 남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든 간에 프로브님께서 그냥 중심만 잡고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면요,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믿지 마세요. 이건 뒷담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사이버 레카이들이 어떤 연예인이든 뭐 유튜버든 까는 영상들 있잖아요. 뭐 누가 마약을 했다더라, 누가 성매매 했다더라, 누가 스폰서가 있다더라, 누가 사기쳤다더라. 자, 그런 사실 확인도 안 된 카드라 이야기들, 특히 가면 쓰고 나와서 얼굴 가리고 나와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 증거도 없는 이야기, 자극적인 이슈몰이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루머와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최근에 쇼트트랙에서 왕따 논란으로 엄청 욕먹었던 김보름 선수 보세요. 결국에는 다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악플과 비난에 시달렸습니까? 뉴스에서 나온 기사만 보고. 그 당시에 인터넷 기사에 제가 댓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직 사실 확인된 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욕하지 맙시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댓글들로 야, 저 관상을 봐봐라, 저 얼굴이 일진관상이다, 노랑머리 보면 모르겠냐. 아니, 무슨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요, 관상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무슨 관상이 과학이네 어쩌네, 뭐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게 아닌 이상, 혹은 뭐 법정에서 판결문이 나온 게 아닌 이상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믿지 마세요. 야, 심지어 뉴스도 한번 보세요. 그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요,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그 기자가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기사인지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돈 먹고 쓰는 기사인지 그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란 말입니다. 그런 법정 판결문조차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누가 와서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런 짓을 했다더라 떠드는 걸 왜 그렇게 믿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동조하고 욕하고 같이 까고 악플까지 달아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나오죠. 대중들은 개돼지라고. 아무 줏대 없이, 아무런 본인의 중심이 없이 누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생각 없이 믿고 동조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개돼지 같은 행동인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뒷담화, 흉, 험담 절대 믿지도 말고 같이 동조하지도 마시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파악하시고 누구한테 전달하지도 마세요. 자, 이제 저만의 작업실도 생겼으니까요, 이제 유튜브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